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남편 소유가 2분의 1, 그다음에 부인 소유가 2분의 1, 요런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아, 공유.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할 때 부인만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직장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 대리인으로 나왔는데 계약을 하자. 요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위임장이 있습니까? 일단 위임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있으면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 사고가 제법 일어나요. 아, 예. 예.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위임장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사고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위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있는데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위임장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제가 변호사 시각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뭔가 대리인으로 가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가족 관계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지 마라, 너무 믿음을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무슨 거래든지 본인하고 하는 게 가장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하고 그죠? 해야죠. 네.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본인 의사를 딱 확인하고 그 본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리인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에요.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워낙 바쁘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만 나올 수 없는, 특히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맨날 그 계약하러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리인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은 대리권을 위임 권한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필수 단계거든요. 무조건 확인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대리권 또는 위임 이런 관계의 확인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이 나오면 조금 마음이 뭐랄까 주의가 흐트러지는. 그렇죠. 믿게 예, 되죠. 예. 등본, 가족 등본 딱 보면 맞는데 얼굴도 그렇죠. 맞고 신분도 그렇죠. 맞고. 예. 뭐 배우자 관계라든지 예. 또는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뭐 설마 그렇죠. 장난치겠나 예.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조금 주의를 소홀하고 확인을 좀 덜하죠. 덜하게 되는 경우가 예. 있죠. 예. 또 미안하잖아요. 또 이걸 더 확인한다는 게. 그렇죠. 아, 그래요. 자꾸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고 예. 정서 이런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믿고 사는 신용사회에.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관계 문제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사고가 더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야?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눈을 좀 부릅뜨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고가 덜 나는데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좀 소홀하면서 사고가 더 나는. 요 이제 민법 규정을 보게 되면 130조에 무권 대리라고 그래가지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대리권도 없이 아예 없이. 그렇게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것을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하지만 추인 못 받으면은 무효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했다는데 뭐. 본인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나중에 인정한 거. 계약, 대리권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아까 그 사건에서 이제, 부인이 대리권 없이 그냥 갔어요. 서로 이제 남편하고 팔자 안 팔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됐는데, 파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예를 들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고, 뭔 소리냐. 그때 내가 언제 정확하게 뭐 하라고 그랬느냐. 라고 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끝까지 뭐 대리권을 부인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이고,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래. 부인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내가 추인을 할게. 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추인이란 단어가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추인이 뭐죠?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 추후 인정. 네, 추인. 추후 인정.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추인을 못 받게 되면은 무권 대리가 돼버려서 무효가 되고 그 대금을 이제 부인한테 돌려받고 계약도 무효가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소송 문제로 그렇죠. 얽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간의 문제는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라. 네. 똑같이 의심해라. 똑같이 그냥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런 전제로 접근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아까 인감 위임장이 네, 있느냐 위임장, 뭐 그런 인감,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장. 그래서 네.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제 위임장 보고 거기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지 네. 또 인감 인감 도장이 증명서. 맞는지 네.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임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에서는 집안에 인감 도장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죠? 돌아다니죠. 돌아다니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모아놓잖아요, 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제 쉽게 이렇게 입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인감 증명서도 때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대리로 인감 증명 같은 것도 쉽게 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몰래 위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임장, 인감 도장, 증명서 이런 것들 가지고 기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믿었다고 해서 계약이 보호를 받느냐? 아닌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리권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게 대리권을 부인당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아까 남편이 동의 안 한 계약이라고 하면 남편이 뭔 소리냐? 나 그거 부인이 마음대로 미임장 조작해가지고 가져나간 거다. 나 인정 못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부인을 이제 형사 고소한다든지. 그게 이제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생기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부인이 또 그걸 팔아서 뭐 쓰고 싶어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작정하고 이런 네, 부분들, 작정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뭐 당신한테 한번 저기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복수로 그냥 해버리는.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니까 내가 팔아갖고 써버릴 거야. 써버릴 거야. 뭐 나한테 설마 뭐 형사 고소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살아온 세월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신뢰를 하는 또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임장에 이제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고 그렇죠. 또 반면에 가족이 본인이 받는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위임장은 진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또. 와, 그러니까요. 네. 진짜 계속 다 의심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그게 뭐 매매 계약하라고 위임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데 확인용인지. 그렇죠. 다른데 어디 보증서 뭐 이런 걸로 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거 여분으로 떼놓은 거 남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첨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위임은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당사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또 공인중개사도 심지어 그런 분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본인이 뗀 건 본인이 뗀 건 또 안전하다. 안전하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없나요? 가족은 좀 이렇게 또 신뢰도 가고 하지만
법인일 때 네.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법인일 때? 네. 법인으로 갖고 있을 때 그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이 이렇게 팔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법인일 때는, 법인 소유일 때는 뭐 법인의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정석인데 거의 그렇죠. 이제 그 법인이 대표자가 못 나올 때는 사위인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위임장을 또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위임 관계에서는 그 직원이 위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제대로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건 그 가족 간의 관계하고 좀 다르니까 철저하게 확인을 해요.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법인이란 거는 조직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확인 절차가 훨씬 더 좀 깊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종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부분도 그대로 대리권 관계입니다.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위임 관계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가족 관계라 그래서 그대로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인감증명서 뭐 있냐 없냐 또 본인 발급받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형식 논리, 형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믿으면 안 되고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 의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인 의사. 진짜 본인의 의사. 네, 본인의 의사.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 25년 차입니다만 이제 처음 우리가 그 지금 IT 문명이 IT가 그 뭐 활성화되기 전에 그때는 본인 의사 확인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 나갔다 이런 거잖아요. 출장 갔다. 핸드폰 그러면 뭐 시차도 바뀌고 뭐 국제 전화하기도 좀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을 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통신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무료로 게다가 그렇죠. 항상 얼굴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 의사 확인 좀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달리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외국 나가 있다 그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국 나가면 통화가 안 되느냐. 그렇죠. 바로 카톡으로 하면은 바로 화상 통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뭐 요양병원 계신다. 뭐 아프시다.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서 그럼 제가 한번 요양병원에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뵙고 싶다. 왜냐면은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지금 그 건강상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의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부인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계약도 못할 정도로 요양병원 가 계시면은 그거는 그 의사가 없는 거지. 그렇죠. 뭐 의사 능력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제 가봐야 되는 대리권도 그렇지만 본인 의사 확인도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더더욱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은 이게 제가 실무상 겪어보면은 그 본인하고 통화하자라고 했을 때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네. 요즘 이제 진짜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걸 계속 차단하는 카톡이든 아니면 전화든 뭐 차단하는 거는 애가 뭔가 꼼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무조건 의심해야 되겠네요. 게다가 이제 또 우리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대리권 사고 위임 관계 사고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논쟁에서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표현 대리. 표현 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리권이 없지만 주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대리권이 있겠거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런 것의 정당한 이유. 선의의 선의
노력, 충분한 노력,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표현대리 제도라고 네. 하는데, 그런 표현대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대리권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노력이 있어야, 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전화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가짜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번호를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연남인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이 계약된 경우이지만 표현 대리로서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난 충분하게 확인했다. 이 사람이 그 빼돌리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지. 그래. 난 충분히 계속. 그렇죠. 사기에 당한 거지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가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져야 표현 대리로서 보호를 받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아까 제가 본인 확인을 좀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라. 통화하고 녹음하고 뭐 화상 통화하고 찍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진짜. 진짜 일반인들은 많이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보는 거지만 변호사님은 더더욱 그런 사건으로 또 일을 하시니까 더 많이 보니까. 그렇죠. 뭐 사고 터지면 이제 변호사한테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에서 사실은 뭐 이런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5% 미만이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혹시나 내한테 떨어질 때는 그게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런 뭐 부동산 거래가 보통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손해보고 나면은 그게 정말 이게 휘청합니다, 인생이. 인생이 진짜 그 몇 년 고생하는데. 그러니까요. 늙고. 수명 단축되죠, 진짜. 그런 이제 위험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돌다리 더 좀 두드려 보는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사고 예방에 저런 사람은 좀 이렇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고 하면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슬 피해버리거든요, 사기꾼이. 그럼 내일 할까 하면서 사라지겠죠. 그렇죠.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서 다음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요즘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이게 더 큰 돈이 돼버리니까 진짜 뭐 전세든 매매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매매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전세는 더더욱 또 이렇게 주의가 좀 이렇게 소홀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이 큰 만큼 그 기울이는 노력도 거기에 걸맞게 좀 이렇게 많이 기울여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